윤석열 총장이 식물총장이다 뭐 이런 구체적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검난이 아닌 윤 총장에 대한 검난은 이미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수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상한 기소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조금 긍정적으로 볼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사저널의 기사인데요. 윤석열 차관에 대해서 고소를 한 정대표 씨 인터뷰인데 이분께서 검찰 수사가 희망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웃긴 장면은 이 부분입니다. 정대표 씨께서 윤 총장에 대해서 예의상 호칭을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편하게 부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만 봐도 지금 그가 검찰 내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나오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사항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나 방심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눈앞에 왔지만 항상 이런 순간이 위험하죠. 또한 식물차장이긴 하지만 그는 아직 검찰총장입니다. 막강한 자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조용한 가운데 역시나 막판 뒤집기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옵티머스입니다. 사실 오랜기간 예상했던 부분인데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금융사기와 로비 의혹 모두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SBS가 보도한 옵티머스 측의 로비 정황이 담긴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비롯해 관련자 진술 등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여부보다는 앞으로 수사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펀드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반전카드는 이 부분인데 지금 복합기로 로비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작업을 합니다. 단독보도한 기자도 이해년이죠. 아니, 그 로비를 하려면 확 더 큰 정도 규모로 하던가 아니면 조영처럼 23억 정도는 확실하게 이익을 챙겨주던가 하지. 그 무슨 로비를 2월에서 5월까지 총 76만원 렌탈비 지급으로 합니까? 한 달에 10얼마? 아니 그러면 봉화쌀 먹고 정기 후원하고 굿즈 물품 산 저는 노무현 재단 로비를 한 겁니까? 에이 진짜 그림을 그리려면 제대로 그려야죠. 그리고 만약 이낙연 대표께 잘 보이려면 쓰던 물품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새 복합기를 선물했겠죠. 그리고 계속 대납을 하던가 말이죠. 그거를 또 6월부터는 끊어요. 이게 무슨 로비입니까? 자, 그런데 이게 SBS로 흘러갔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는 검찰 내부에서 숨은 자연 찾기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추미애 장관님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잘 아시겠죠? 대처를 잘 하시리라 보는데요. 최근 윤 총장은 조용히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뒤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잡기 위해 문자 애를 쓰죠. 그러나 쉽게 안 풀리는 모양입니다. 현재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는 당연 본인 일가에 대한 수사 때문입니다. 총장직에서 내려오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고 후배 검찰들의 먹잇감이 되어 물어뜯길 테니까요. 공수처까지 갈 필요도 없죠. 검찰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가혹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지금 검찰 쪽이 내부부터 심상치 않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살아야 하니까요. 윤석열은 자기 사정을 검찰을 통째로 수렁통이로 밀어넣고 있는데 다른 검사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가다가는 다 죽게 생겼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검찰 내부의 상황을 보면 윤석열이 죽어야 검찰이 사는데 윤석열은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은 검찰이 살기 위해 윤석열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직에서 내려오는 즉시 바로 검사들에게 물어뜯기겠죠. 아마 그 부분도 본인은 알고 있죠. 검찰이 어떤 조직이라는 것을. 이때 깨는 게 무서워 윤석열이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를 받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과 가족들이 전부 정리하고 막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막으면서 임기를 꽉꽉 채울 거라 봅니다. 다만 이젠 늦었습니다. 정치권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원래 정치계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천억 재산이 있어서 정치자금을 정당에 밀어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최대치로 공천 받아봐야 국회의원이고 수사로 털리는 게 되면 보도 받을 수 없고 남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을 스스로 지키려면 검찰총장 자리를 고수하는 게 최선인 거죠. 결국 이 부분도 대통령의 원칙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흔들림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분의 원칙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항상 국가와 국민이 올바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개인의 명예로움을 위해 대통령이 되신 분도 아니고 MB처럼 사리 사욕을 챙기자고 대통령이 되신 분도 아닙니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사욕이 아닌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한 절대적인 지지를 계속할 겁니다. 물론 가끔은 어떤 정책이 나라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 제가 조금 불편한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 미래를 위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니 열심히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과 통하게 된 것에 너무 행복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당연 시스템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인물론적 정치가 근대 정치라면 지금은 시스템을 이용한 정치가 선적 모델이라 확실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일단 민주당의 공천을 시스템 공천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같은 민주의 작동의 최적 원리를 잘 적용한 사례로 그 민주당 적폐들이 스스로 싸우다가 썰려나가는 쾌거를 이룹니다. 그 다음은 그 여세를 몰아서 그 지지층의 기반으로 박근혜 타내고 이룹니다. 이 자발적 참여 시스템은 동력이 중요한데 동력 면에서 문제인식 시스템 정치의 기반을 이룬 사건이 박근혜 탄핵이고 그 부분에서 보인 대통령의 대응은 진정성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이후 국정에서도 자발적 참여의 시스템 정치가 적용됩니다. 국인단식의 후진적 탑다운 정치는 볼 수가 없죠. 이 성과에 따라 인력이 인출되고 지지 조직은 더 좋은 인재로 충당됩니다. 결국 이런 선순환 구조는 조국 장관을 지켜 사법개혁을 이뤄내 기초가 되는 작년의 기획적인 서초동 집회로 이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치가 기반이 된 업그레이드 시스템 정치가 완성되어 가는 중이죠.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부가 탄생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로 수많은 업적이 있지만 그 분수령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적폐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풀파워로 정하는 측은 그들의 이기심을 쉽게 채울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의롭고 양심있게 사는 것이 훨씬 쉽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개인이 타협하지 않고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저들의 마지막 저항을 꼭